업사이드가 얼마큼 나오느냐? 바로 공모가 대비 72.3%가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약 100조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 가치를 책정한 것이고 수급적인 관점에서 이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업사이드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 과연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가야 될지,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이 혼다와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한다. 그래서 최대 4조 원 규모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바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나온 기사죠. 태안에서 불난 코나 EV 배터리에는 불이 안 붙었다.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배터리 화재 이슈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코나 EV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한 GM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 부분 리콜 비용을 분담을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발표된 이 코나 EV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발화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이 다가오니까 이 관련된 호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 중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당연히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쓰지 않겠죠. 하지만 글로벌에서 가장 빨리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 CATL이나 BYD, 다른 기타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그런 전기차의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얼마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하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앞서서 대략적으로 10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2주 전에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돼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 하나투자증권부터 삼성증권까지 이렇게 증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책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새로 추가된 증권사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101조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판단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에비타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보면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 회사죠. CATL. 이 기업 대비 얼마나 할인율을 적용했는지, 자, 여기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를 구할 때도 극단값은 제외를 합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평가된 가치,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된 가치,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의 LG에너지솔루션 가치 매긴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107.14조 원으로 나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70조 2천억 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업사이드를 구해보면 대략적으로 52.6%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 결과 살펴보고 업사이드가 기업 가치 대비 얼마나 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서 상위 2%입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을 해서 8.3%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위 1.3%예요. 분석 대상 기업 150개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46.9%. 이거는 백분율 관점에서 중간보다는 살짝 뒤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공모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데 왜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막 적자를 내는데 성장성이 엄청나게 평가받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즉 PDR로 평가받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D는 드림, 꿈을 꾸는 그런 주식은 아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실적을 꼬박꼬박 찍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업사이드가 뭐 더블, 따상 그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은 안겨줄 수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수요 예측 지표는 양호하지만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자, 77.4%, 상당히 높죠. 거의 80%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팔지 않겠다. 상장하면은 상당 기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자,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분율 관점에서 상위 4%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종합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상위 4%입니다. 참고로 이 공모 지표 종합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수요 예측 결과 지표가 있죠.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지표가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둔 다음에 또다시 이걸 가지고 종합 순위를 매겨요. 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그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종합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가지고 과연 업사이드는 얼마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은 초대형주입니다. 공모 규모만 자 보시다시피 10조 원이 넘습니다. 최소한 이 공모 규모가 컸던 대여급 공모주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여급 공모주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부터 카카오페이까지 총 6개 기업이 대여급 공모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참고로 기준은 공모 규모가 최소 9천억 원 이상인 자 그런 기업을 대여급 공모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은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도 더블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 거의 한 80% 이상이죠. SK바이오팜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뭐예요? 바로 PDR. 현재 실적은 잘 나오지 않지만 꿈은 무한한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급 공모주라 할지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블 따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47%죠. 그래서 이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유사한 카카오뱅크라든지 현대중공업, SKI 테크놀로지, 자, 이런 기업들과 업사이드가 비슷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이 세 기업의 시가 상승률, 종가 상승률, 평균값, 이걸 다시 평균을 내보면 업사이드가 얼마큼 나오느냐? 바로 공모가 대비 72.3%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한 업사이드를 가지고 실제 내가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얼마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권사별 일반 공모 주식 수입니다. 상당히 많죠? 공모 규모만 12조 원이 넘기 때문에 공모 주식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자,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사 합계가 531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청약 건수가 높았던 그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이전에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자,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하면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이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청약 계좌 수 185만 주인데 이거를 531만 주에서 나눠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2.87이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카카오뱅크만큼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2.8주 정도, 자, 그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개인당.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카카오뱅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지금 역대 최대 공모주다,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8주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운이 좋다라고 한다면 한 3주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업사이드는 얼마냐? 앞서서 이 증권사가
평가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107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계산한다면 업사이드가 52.6%였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여급 공모주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대 수익률을 정하면 또 72%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평균을 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대 수익률이 62.4%가 나왔고요. 세 주를 받아간다 라고 한다면 총 90만 원이죠.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3 곱하기 30만 원. 이렇게 만약에 세 주를 내가 받아간다. 그리고 업사이드가 62.4%다 라고 한다면 총 수익금은 56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공모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37만 8천 원으로 수익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20% 더 수익률이 높아져서 수익금이 73만 8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요 예측 결과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자, 하지만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보시다시피 40%가 조금 넘어요. 이거는 역대 공모주와 비교했을 때 중간보다 좀 아래입니다. 현실적으로 더블 이상은 힘들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시가총액 100조, 이거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워낙 대여급 공모주기 때문에 MSCI,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대여급 공모주들 증권가에서 계산한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다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통 물량이 적고 MSCI, 코스피 200 편입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수가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 이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배터리 업계 관련된 이슈, 여기에서 갑자기 이 펀드멘탈에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기대 수익률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로 해두시고요. 자, 아무쪼록 LG 에너지 솔루션 다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